너무 잘하는데? 1등 할 것 같은데? 이거지. 이게 팀워크예요. 왜 진짜 좀 반했습니다. 영광이 1위를 차지하고 타이틀이 될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진짜로? 네일샵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진상 고객분들 한 번씩 만나시잖아요. 실은 저는 네일리스트가 되기 전에는 제가 최고의 진상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네일리스트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고객님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저희 막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선생님 들어온 다음에 지금 한 달쯤 됐잖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막 진상 고객 만난 적은 별로 없었죠? 엄청 증상까지보다 조금 뭐 예민하신 분? 그 정도는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거기서 많이 좀 클레임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시간이 너무 길다? 네. 실은 어제 오시자마자 타샵 오프 그리고 원컬러를 하실 건데 1시간 만에 끝내달라는 요청을 하셨대요. 사실 저희 초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1시간 만에 그 오프랑 원컬러를 다 끝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약을 받을 때부터 오프 플러스 원컬러가 1시간 반 이상 걸릴 거라는 거를 고지한 상태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 고객님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시술하는 도중에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서둘러 달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처음에 오셨을 때 이거는 이제 매뉴얼처럼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고객님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손 잡았을 때 혹시 상처난 곳 있으신가요? 먼저 물어보고. 왜냐면 알코올이 닿거나 소고프 할 때 그 아세톤이 닿게 되면 그 상처난 부위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고객분께서 말씀 안 하시면 이쪽 뒷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나가셔야 되는 시간이 혹시 정해져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고객께서 뭐 괜찮다고 한 1시간이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오프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은 조금 어려우시고 1시간 반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고 초보 선생님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는 초보고 제가 초보이다 보니까 시간은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좀 덜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네일리스트 선생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초보인지, 이 사람이 초보라서 이 가격인지, 이 사람이 초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런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는 네일샵에 왔고 지금 마침 비어있고 예약이 된다고 해서 왔고 원컬러를 하려고 해. 근데 선생님이 죄송해요. 저는 초보여가지고 시간이 1시간 갖고는 오프까지는 못 해드려요. 이러면 벌써 딱 거기서부터 손님 짜증이 빡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객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조금 성격이 급하시고 뒤에 정말 중요한 뭔가 일정이 있고 자기는 3시에 와서 4시에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프 끝났는데 막 3시 40분이야. 그럼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막 불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좀 컴다운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프로 네일리스트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초보고 아직 나는 4시까지 끝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라고 해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제가 서둘러선 해보겠는데 4시까지는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옆에 같이 잡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같이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같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손님한테 동의를 받아요. 아니면 오프 포함해서 원컬러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제가 최대한 서두르긴 할 텐데 4시 10분쯤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비스직이 아니었을 때 저 진짜 성진상이었거든요. 정말요? 전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서비스 받으러 왔는데 이따위로 한다고? 이미 눈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고객님들의 마음을 되게 이해해요. 근데도 진상인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아, 저건 아니다 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매너가 없으신 거죠. 근데 첫 번째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은 케이스가
지각. 맞아요.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만약에 3시에 예약을 하셨어. 3시에 10분이 됐어요. 그럼 바로 전화를 드리죠. 고객님 어디쯤 계시죠? 빨리 안 오시면 아예 예약 자체가 취소되세요. 그리고 이미 10분을 넘기셨기 때문에 오늘 원래 아트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은 아트 진행은 어려우세요. 알고 계시죠? 빨리 서둘러 와주세요. 그럼 빨리 갈게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오시고 나면은 진짜 죄송해요. 고객님 저도 안타깝지만 오늘 아트가 진행이 어렵고 뒤에도 예약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원 컬러 정도만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괜찮아요. 그거라도 해주세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한테는 아트까지는 아니지만 원 컬러 거의 끝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 그러면 여기에 뭐 조금 드로잉이라도 뭐 스톤이라도 좀 할까요? 한 군데 원 포인트 정도는 할까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이거지. 거의 다 왔어요. 지가 짜증이야. 지가 늦고서.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앉으면 돼요? 막. 속을 이게 미쳤나 진짜. 참아야 하는 이라. 참아야 하는 이라. 원래 15분 되면 예약 그냥 캔슬이신 거 아시죠? 근데 진짜 고객님 저희 샵 단골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드릴게요. 원 컬러 진행할게요. 내가 이 사람을 리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더 성질을 내거나 더 막 자기 울분을 토해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고객님이면 어때? 그래야 되나 보다. 쟤를 따라가야 되나 보다 이러지 않아? 내가 늦었으니까. 그치? 납득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다가 막 이래가지고 저 어디 앉아요? 고객님 이따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고객님이 지금 늦으셔서 제가 지금 50분 남았거든요. 50분 안에는 케어랑 기본 원 컬러밖에 안 되세요. 시키는 대로 말은 잘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늦었는데 화를 내면서 들어오고 되게 무리하게 굴어. 그래도 선생님은 화가 났다는 표정을 선생님은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냥하게 말하되 팩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이 고객님은 원컬러 예약을 하고 오셨고 시간도 딱 원컬러만 잡혀 있어요. 근데 손님이 막 이래요. 근데 저 여기다가 뭐 스톤 좀 하나 박아주면 안 되나? 고객님? 원컬러를 하셨어도 혹시 시간이 남아있으면 추가비를 받고 추가를 진행을 해드리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 있어서 스톤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스톤을 막 이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그 조그만 걔는 좀 서비스를 해주면 안 돼요? 고객님 근데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돈이라서.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뭐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알맹이들 그거 올려주면 되지 않아? 근데 저희 샵이 규율상 고객님 혼자 이렇게 해드리면 또 다른 손님들도 또 그걸 요구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 잘했어요. 응, 잘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애교 있게 하면 좋아요. 저는 진짜 애교가 없어요. 저 완전 남자거든요. 근데 제 고객님 앞에서는 진짜 알죠? 되게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애정이 생겨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사실 이 서비스직을 하면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나도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싶잖아. 그것처럼 누군가도 작은 칭찬도 그 사람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진해져요. 깊어져. 아무리 초보여도 그 사람은 다음번에 선생님을 또 지명한다니까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함이 예뻐서 만들어진 젤이잖아요. 근데 고객에 따라서는 그 투명함이 원코트 했을 때 투명함이 좋은 사람도 있고 투코트 했을 때가 제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쓰리코트를 해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고객님한테 원코트 했을 때 5개 짜라락 하고서 보여주시고 고객님 원코트 했을 때 딱 이런 느낌인데 이 정도 발색으로 괜찮으실까요? 라는 걸 선생님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투코트가 룰인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중간에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내 시럽은 이거, 내 그라데이션은 이거 뭐 그러면서 그냥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객님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라한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 벗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이야? 저희 잘못. 시술자의 잘못이에요. 왜냐면 고객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인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를 계속 물어가면서 해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거 하나 놓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뭔 얘기인지 알지? 네. 상황을 봐가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고 고객이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서로가 윈윈이 돼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치만 이 사람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러 왔잖아. 그러면 어쨌든 그 고객이라는 거에 대한 그 존중과 이 존경과 이런 걸 표현은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다 한 거예요? 아, 그냥 벗겨주세요. 이래. 근데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대화를 많이 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시술을 하면서도 서로 눈빛과 몸짓과 괜찮지? 마음에 들지? 괜찮지? 마음에 들지? 이건 계속 반복해가면서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그냥 무례하다라고 취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시술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든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 중에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0분이면 원하는 시술이 불가능하시고 뭐 15분이시면 아예 캔슬된다. 이런 경우에 고객님은 저 진짜 지금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짜증을 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최대한 그럼 우선 서둘러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25분에 왔어. 근데 이 사람이 턱하니 앉아서 아 그냥 해달라고 내가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옆에 손님들 다 있는데 막 큰 소리를 내. 진짜 안 해줄 거예요? 그냥 경찰 부를게요. 경찰 부른다고요. 경찰 부르면 되잖아. 근데 이 고객이 안 그래도 평소에도 맨날 지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고객님 우선 제 방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하고서는 들어오셨어요. 고객님 그동안에 저희 샵 이렇게 많이 다녀주시고 항상 와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고객님 지금 이미 지각 기록이 이렇게 날짜에 몇 번 있으세요. 저희는 시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지각 문제가 정말 사실은 큰 문제이거든요. 오늘 원하시는 시술 못 하시는 거는 죄송하고 정 원하시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30분 내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비용은 제 비용을 내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대요. 그래서 시술했어요. 시술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면서 엄청 사과하고 다음에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30분 동안 사실 케어만 해드렸어요. 근데 케어하면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만진 거죠. 근데 누구나 삶이 강팍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지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엄청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마음을 터치해주면 돼요. 그거 사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직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은요 저한테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도 전화해요. 이건 사실 에피소드이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 진상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고객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13년 동안 1인 샵 하면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진상 고객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였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손님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귀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손님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제 눈을 보고 저랑 얘기 나누면 그냥 수그러들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야단칠 때 되게 세게 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애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버티지. 누가 그렇게 야단 맞고 사실 견딜 수 있겠어. 근데 진짜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그 애정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진상되지 않게 만드는 네일리스트가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보자 나나. 오늘 저희 막내 선생님하고 진상대처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명령기 하느라고 너무 막 그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네일리스트 선생님들께 그리고 네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재밌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